부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잠깐 있습니다. 예. 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신청한 우리 이성연, 박창민, 연재복 증인과 이명희 참고인이 뒤쪽에 앉아 계셔가지고요. 앞쪽 발언대로 모셔서 질의하고자 하는. 좋습니다. 예. 앞쪽으로 나오시죠. 우리 지금 가서 냉패를 좀 치워요. 예, 우리 발언대 쪽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 아니요, 꼭 발언대 쪽으로. 예. 네 분 다 나오십시오. 저쪽으로 서라고요? 예. 잘 안 뵈서요. 예. 예, 우리 증인 참고인들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요. 순서대로 나오셔서 지금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다룰 것은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1-1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본 사업은 1759명 조합원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총 사업비가 3,804억, 개인 분담금 2억 1,6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이 2010년 철거 및 공사를 앞두고 시행된 사업계획 변경 총회에서는 총 사업비가 8,085억, 개인 분담금 4억 5,900만 원으로 1.13배나 증가가 되어서 현재 조합원이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하고 있는 바로 인접 재개발 지구와 비교할 때 33평 기준 분양가가 8천만 원이나 비싸게 책정되어서 조합원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 증액을 각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비는 48.3억에서 135.6억으로, 공사비는 3,313억에서 5,690억으로, 유이자 사업 예비비는 20.3억에서 물경 394억으로, 유이자 금융비용은 25억에서 241억 등 항목도 다양하게 증가 액수도 상당합니다. 물론 사업비가 늘어난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사업 면적이 늘어난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법정 요건이 변해서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증가하거나 각종 보상비가 증가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국감에 우리 증인 참고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연재복 증인께 묻습니다. 예. 철거 대상 전체 대지 면적이 약 48,000평 맞습니까? 예, 대지 면적 맞습니다. 예. 그런데 철거 대상 연면적은 약 91,000평으로 계산해서 철거 업체와 계약을 했지요? 맞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91,000평으로 계산해서 철거 업체와 계약한 거 맞지요? 91,000평으로 계산한 건 이제 통으로 나눴을 때 이제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48,000평인데 철거 연면적은 91,000평으로 해서 철거업체가 계약하셨죠? 네. 예. 그 근거로 모든 대지에 빠짐없이 건축물이 있다는 전제하에 총 대지 면적 곱하기 서울시 제2종지구 평균 용적률인 188.99%를 단순 계산해서 철거 연면적을 내신 거 맞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들어가세요. 이명희 증인 나오세요. 우리 참고인이죠.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거 관련해서 평조합원 중 일부가 어떻게 모든 대지에 빠짐없이 건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그리고 이 지구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철거 면적 계산이 부당하다고 조합을 상대로 고소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합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지요? 예. 예, 잠깐 들어가겠어요. 임채민 우리 실장께 묻습니다. 예. 이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철거 연면적 계산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소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철거 연면적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소인이 철거 연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와라. 네. 근데 이 감정평가 받는데 수십억이 들거든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이게 불기소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럼 왜 국가가 있어야 하느냐?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일단 알고 계시고요. 예. 다음에 우리 현대산업개발 박창민 증인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2005년도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평당 279만 4,500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387만 2천원으로 인상되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귀사에게 이 증가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것 이외에 추가 공사비로 평당 54만 5,317원을 제시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는 이제 발코니 PVC 시스템 창호를 비롯해서 16개 항목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왔다라고 저한테 제시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개별 항목에 대한 가격 비교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국감 직전에 바로 16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에 대한 가격 비교표를 정확하게 증가된 액수 54만 5,317원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21개 항목으로 저한테 제출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총공사비를 책정하고 이에 대해서 개별 항목 단가를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건설 이성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바로 인접지역인 1-2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두산건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1-2 지역 대비 1-1 지역은 두산에서 마찬가지 시공할 텐데 33평 기준 8천만 원이나 분양가가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공 자재 등을 달리 쓰거나 어쩔 수 없이 친환경 항목동이 추가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아방궁을 짓길래 바로 옆 동네 아파트에서 그것도 같은 회사가 짓는데 8천만 원씩이나도 공사비가 들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분양가는 조합에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예. 그 조합과 공사비를 맺어서 시공하는 시공사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1-1 구역과 1-2 구역의 공사비 차이는 예.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 둘의 그 사양의 차이가 있는 그 시스템 창호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성능 예, 그건 아까 제가 28개 항목을 저한테 예, 그러니까 일단 2006년도 대비 2010년도도 변경되었는데 저한테 아직 두산에서는 저한테 그걸 아직 못 주셨어요. 그래서 1-2지구는 저희가 증인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1-2지구하고 1-1지구하고 33평 기준에서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양가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에서 소위 계약가요. 계약가. 그러니까 계약가는 그러니까 1-2지구하고 두산건설하고 33평 기준에서 계약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평당 공사비로 계약이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에 예, 대한 계약 내역이 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공사비 그 내역 차이 나는 거는 예. 저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 들어가 계세요. 예. 연재복 증인 잠깐 나오십시오. 사업비 증액 중에서 특히 기타 사업비, 즉 이 정비 사업비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엄청납니다. 물론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연재복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면적이 늘어서 설계 용역비, 정비 사업자 용역비, 감리 용역비, 감정 평가비 등 이런 것들이 비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면적이 늘어난 만큼. 이렇게 저한테 사전에 조사할 때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제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 그 불합리한 아니 잠깐만요. 그건 예. 제가 좀 이따 물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요? 그렇게 진술한 연면적이 늘어나서 연면적과 대지면적 모두가 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위 세상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이 커지면 당연히 단가도 일부 내려가는 게 인재상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현정 증인께 다시 묻습니다. 이제 소위 기타 사업비 증액 사유 중에서 원래 계획에 없다가 들어간 국공유지 매입 같은 불가피한 사유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제는 이제 학교 부지를 마련하거나 도로 등 국공유지를 매입할 때의 토지 가격과 감정 평가를 할 때 이제 수용하는 사도, 이제 개인 땅들이죠. 예. 근데 용도는 같은 도로죠. 네. 그런데 동일한 도로인데 이게 나라에서 이 땅을 살 때하고
이 개인 땅을 수용할 때와 가격 차이가 나지요. 예. 우리 1-1주구에서는 소위 학교 부지나 도로를 매입하는 비용하고 사도를 수용할 때 매입하는 비용하고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일단 평당으로 한번 해보세요. 학교 부지는 평당 얼마에 우리가 조합 측에 샀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질은 1130만 예, 원입니다. 1130만 30만 원. 예, 맞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소위 사도를 사드릴 때는 89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나왔죠? 아마 그 정도, 우리가 살 때는 그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 정도도 안 나왔죠. 예,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로였다 하더라도 국가가 살 때는 예. 이게 원래 도로였지만 용도를 대지로 해서 국가가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아니면 서울시나 해당 구청에서 강제하는 겁니까? 아, 서울시 그 지침에 의해서요. 예.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앉아 계세요. 우리 이명희 참고인 나오십시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만큼 땅을 내놓는 것에 더해서 분양 면적의 10%를 더 국공유지로 내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합원으로서는 문제가 많다고. 네, 그렇어요. 이명희 참고인께 다시 묻습니다. 국감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조합에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금 국감에 나오신 참고인에게 국감에서 증언을 이제 조언하기 위해서 우리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 신원 미상의 건장한 청년들이 미행을 한다. 예. 이런 일이 지금 허다하다고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지금 속출했는데요. 혹시 이명희 참고인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집에 그런 왔던 일을 분이 들었다고? 그거 당했다고 그러니까 진술을 이명희 씨 써왔습니다. 이제 증언을 소위 이제 진술을 조언하기 위해서 뭐 집을 찾아온다는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예. 그 사람 뭐 뒤를 밟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예. 얘기를 들었지요. 예, 파출소까지 갔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